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어느 때부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외면해야만 했던 내면의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아직도 그 아이는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한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가 되고 당신의 현실은 꼼짝없이 그 해묵은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에 온통 물든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그 한가운데를 통과해가는 길뿐이다. 이제 이 책과 함께 당신은 무의식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그 불편한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맞아들여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여기에 외부의 도움은 전혀 필요치 않다. 깨어있는 자각의식 속에서 만나게 될 현존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에 알아서 마련해주는 현존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그저 이 책의 안내만을 잘 따른다면 당신은 10주 동안 혼자서 안전하게 경이로운 내면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현존 체험으로 이끄는 10주간의 내면 여행, 현존 수업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지음, 이재석 옮김,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프롤로그. 다시 깨어나기. 당신이 현존 수업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흐뭇하다. 현존 수업 과정은 모든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에 다시 자신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부드럽고 안전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매우 실질적이고 그 효과는 지속적이다. 현존 수업은 시간 중심적인 사고 경향의 덫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되찾아주는 실질적인 기법과 인식 도구를 제공하는 안내 여행이다. 이 여행을 통해 당신은 점차 당신의 경험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현존 수업은 1996년 애리조나 사막에서 의식적으로 개시했던 나의 추구 과정의 산물이다. 내가 어린 시절 이래 처음으로 나의 참 존재와 다시 합일하고 그러한 만남이 바라는 그윽한 광희를 경험한 것도 그때였다. 이 책에서 나는 그 존재를 현존이라는 말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 신성한 본질이 우리 삶의 조종석에 앉았을 때 찾아오는 찬란한 경험을 현 순간의 자각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참 존재를 처음 만나기 전 나는 거의 10년 동안 호튼 증후군이라는 고통스러운 급성 신경질환 때문에 무진 고생을 했다. 1987년에 시작된 이 증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극심한 고통이 엄습해오는 증상이었다. 이 증상을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이 병은 알려진 원인이나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또 나에게 증상의 심각성 때문에 약물 중독이나 자살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처음에 나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처방약을 써보았다. 그리고 실망이 거듭되자 온갖 다양한 대체 요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다 시도해봤다. 얼굴에 코르티손 주사를 맞기도 하고 사랑니를 뽑기도 했으며 남아프리카 코사족의 상고마라는 주술 치료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훌륭한 치유가들을 여럿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나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1994년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여러 해를 보낸 끝에 드디어 나는 누구도 외부에 있는 그 무엇도 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 내가 내릴 수 있었던 선택은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느냐 아니면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밖에 없었다.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웨덴 마사지 공부와 레이키라는 기치료 자격증을 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기법들을 자신에게 실험해 보았다가 나는 높은 고유 에너지, 진동수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만 하면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현 순간의 자각이라고 부르는 것의 첫 속삭임이었다. 나는 1996년 애리조나 투산에 있는 원주민 한증막에서 야키족 주술사의 안내로 현존과 현 순간의 자각이 바라는 빛을 처음으로 깊이 경험했다. 한증막 안의 열기와 수증기 속에서 기도하고 북소리에 맞춰 노래하며 2시간을 보내고 나서 작은 한증막 출입구를 2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나왔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밤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한증막 밖에 서 있는 동안 내 안의 주변의 모든 것은 충만한 생명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막 태어난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내 삶 속에 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느낌을 맛보게 한 특별한 순간이었다. 한증막을 나와서 나는 타닥타닥 타고 있는 장작불 곁에서 오래도록 밤 공기를 쐬며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피와 허파를 가득 채우는 신선한 숨, 그리고 편안한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러기를 몇 시간 후 나는 현존과 직접 연결된 느낌을 체험했다. 그리고 내 몸의 모든 세포 속에서 진동하고 있는 참 존재가 바라는 빛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에 와서 깨닫고 있는 사실이지만 나의 몸은 단지 현존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일 뿐이다. 실제로 나는 자주 몸이라는 운반 수단이라고 부른다. 내가 이 책에서 몸이라고 말할 때에는 일종의 탈 것으로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존과 현 순간의 자각과의 2번째 만남은 그로부터 몇 달 뒤 페요테 선인장으로 우린 차를 마셨을 때 찾아왔다. 페요테 선인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알카리성이 강한 물질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또 내가 여태껏 맛본 음료 가운데 단연코 가장 역겨운 맛을 가진 음료이기도 했다. 이 음료를 성찬식에 포도주로 마시는 아메리카 원주민 교회에서는 이 음료를 약이라고 부른다.
나의 최초의 약 복용 경험은 놀라웠다. 1시간 동안 불편한 메스꺼움에 시달린 뒤에 나는 깊고 어두운 꿈으로부터 현 순간을 자각하는 체험 속으로 깨어나는 나 자신을 느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경험이었지만 현존과의 깊은 연결로부터 오는 부정할 수 없는 온전함의 느낌이었다. 나는 육체적으로 현존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명료했고 감정적으로는 균형 잡혀 있었으며 파동적으로는 주파수가 맞아 있었다. 최초의 한증막 체험에서처럼 페요테 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현존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그것과 교감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동안 일상의 온갖 소음과 부산함, 산만함에 가려있던 나의 참된 본성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페요테 선인장은 나로 하여금 인식의 장막을 지나 묻 생명의 친밀하고 지성을 지닌 단일체, 곧 만유가 공유하는 현존에 의해 연결된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마쿠의 세계에 발을 딛게 해주었다. 나는 우리가 대자연에 숨막힐 듯 빛나는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찬 미래의 투사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증상이 사실은 하나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지닌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고통스러운 신경증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라 친구이자 도우미가 되어 다가왔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고착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의 그물망으로부터 빠져 나오라고 내게 손짓하고 있는 현존이었다. 그 그물망이 나의 주위를 온데다 산만하게 흩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약을 접하는 동안 현 순간의 자각에 대한 체험을 증가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란 사실이 분명해졌다. 내가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쓸모도 거기에 한정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참 존재가 아니니까 말이다. 원주민 한증막이나 페요테 선인장 체험 같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롭진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현 순간의 자각으로 들어가는 여행은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현존을 향해 이렇게 물음을 던졌다. 외부 조건이나 약물, 도구, 의식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작업을 통해 현 순간의 자각을 얻는 길은 없을까? 나는 그 길의 첫 번째 실마리를 바로 그 해에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의식적인 연결 호흡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한 실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그것을 간과해오고 있었다. 의식적인 연결 호흡이란 의도적으로 들숨과 날숨 사이에 숨이 멈추어 있는 시간을 두지 않는 호흡법이다. 의식적인 연결 호흡을 처음으로 몇 차례 해보고 난 뒤 나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개인의 현존감이 커지고 행복감이 높아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한 모종의 원리에 의해 이 호흡 연습이 나의 신체적 통증도 점차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로 여러 해 만에 나는
내가 겪고 있던 호튼 증후군의 진정한 해결책에 대한 희망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호흡 연습은 또한 나에게 폭발적인 통찰을 가져다 주었다. 예컨대 이 자연스러운 호흡 연습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집착이 놓여나 버리는 순간들을 경험시킴으로써 내게 일어나는 인간적인 경험들과 현존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의식적 연결 호흡을 하기 전에는 그 차이를 알아볼 줄 몰랐다. 일상의 경험들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곧 나로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호흡을 사용한 결과 나는 현존을 접할 때마다 내가 존재의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애씀없는 평화의 체험이었다. 지금 균형이 일그러져서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경험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현존이 치유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터무니없게 여겨졌다. 현존감을 높여가기 위해 의식적 연결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나는 행복감을 회복시켜주는 선택들을 내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나는 삶의 온갖 상황들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나의 행동에 일어난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내 경험의 모든 측면들이 함께 변화했다.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 세상과의 만남은 점점 더 조화롭고 편안한 느낌으로 변해갔다. 그와 동시에 나의 고통스러운 증상의 강도도 점점 수그러들었다. 이 신경질환으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절망감, 불안, 분노, 슬픔과 우울로 그토록 오래 고생한 끝에 드디어 어둠 속의 서광이 비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가운데 의식적 연결 호흡보다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 일어나는 현존에 대한 자각보다 더 좋은 치유 도구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이 도구에 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호흡법을 연습시키면서 그 결과를 관찰해 보았다. 당시 나에게 찾아왔던 또 하나의 핵심적인 통찰은 자신을 치유하겠다는, 다시 말해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치유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이 단어가 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고쳐야만 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대신에 나는 통합한다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무의식적인 내 경험의 일부, 내가 저항하고 통제하고 가라앉히려 하는 내 경험의 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체와 하나가 되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다. 치유가 나의 경험으로부터 특정한 부분을 배척하는 느낌이라면 통합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느낌을 주었다. 현 순간의 자각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던 그 의미심장한 순간은
이후에도 내가 통합의 기술을 탐구해 가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 주었다. 나는 내가 탐구해온 것들 가운데 현 순간의 자각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현 순간의 자각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현 순간의 자각에 대한 체험은 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방법들을 건너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뢰할 만한 척도로 남아있다. 의식적 연결 호흡 외에도 나는 주술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4년 넘게 아메리카 원주민의 폐요 태교에서 불관리인 수련을 받았다. 또 나는 애리조나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가서 페요테 길의 살아있는 선조들인 후이촐족의 원주민 의식에도 참가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실험실로 삼고 현 순간의 자각을 일으키는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현존하게 될 때 일어나는 효과를 살피는 관찰의 장이 되었다. 나의 이런 개인적인 순례 여행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 낭만적인 것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나는 그 과정에서 커다란 재미를 경험하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고 막막하게 느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내가 현존이나 현 순간의 자각이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틀이 없었다. 당시 나는 내가 알아가고 있던 것과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갖고 있지 않았다. 나에게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길을 따라서 한 발짝씩 겨우 내딛고 있을 뿐이었다. 혼란과 낙담에 빠진 적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나의 통찰에 의심을 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언제나 나의 탐구를 다시 이어갈 길을 찾아냈다. 그것은 호흡을 연결시키면서 현존이 바라는 빛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탐구가 실은 단순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갈수록 더욱 현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 삶의 경험 속에 현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정표를 남겨줄 수 있을까? 당시에는 내가 이런 탐구를 통해 결국은 특수한 수행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당시에 나는 그러한 의도를 일으킨 결과로서 지금의 현존 수업으로 발전한 실질적인 기법과 인식 도구, 심오한 통찰을 체험적으로 발견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나는 현존과 다시 합일하고 마음의 세계를 벗어난 현 순간의 자각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끝까지 품고 갔다. 그 의도가 마침내는 우리 경험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측면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형태로 땅에 뿌리를 내리게끔 말이다. 나는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난 지 9년 만에 돌아왔다. 나는 내 탐구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 첫 단계란 현 순간의 자각을 쌓는 과정을 시작하고 유지하여
지속시키는 수행법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를 얻는 것이었다. 그 해는 내가 호튼 증후군이 처음 발작하여 트란스케이의 자갈길에 쓰러진 지 15년이 지난 때였다. 그해 늦지막이 나는 사람들에게 현존 수업의 기법을 가르쳐주면서 나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실현해 가기 시작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존 수업을 도와주었든 또 얼마나 자주 글과 지침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현존 수업을 알려줬든 간에 그와는 별도로 이 과정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주고 있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나는 늘 놀라고 있다. 현존 수업은 희귀한 보석이다. 이것은 통합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으로 투사한 미래. 이것이 만유가 공유하는 현존과 현 순간의 자각 속에서 살아가는 심오한 경험을 회방한다. 를 해소해주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현존 수업은 무의식 중에 늘 산란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길을 떠나보라는 초대장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여행을 끝까지 마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 속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을 삶이 보낸 사절이 되게 하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진정한 평화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4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현존 수업 과정을 도와본 결과 나는 사람들을 현존 수업의 도우미로 훈련시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그것은 현존 수업 과정의 복잡 미묘한 내용을 그릇 해석하게 하여 그 효과를 희석시키고 영적인 돈벌이에 능한 도우미들의 수입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처럼 보였다. 나는 경험을 통해 오직 삶 자체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삶은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도울 때만 이런 통합성을 길러준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나의 의도는 현존 수업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정 통합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존 수업을 훈련받은 도우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의 수행체계로 만드는 대신에 독자인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현 순간의 자각으로 들어가는 여행에 독자 자신이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쓰였다. 이제 시간을 신봉하는 마음에 혼란스러운 꿈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의 가격만 지불하면 이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이 멋진 여행길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우정의 진수가 어떤 권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길벗들이 본보기를 통해 경험되기를 바란다. 내가 이 심오한 과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보다 앞선 경험으로서 길을 깔아준 스승들께 감사드린다. 현존 수업은 내가 지나온 멀고도 힘든 길을 굳이 밟지 않더라도 누구나 현존과 현 순간의 자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돌이켜보면 내 여행의 많은 부분이 실은 하지 않았어도 좋은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이 책에 소개된 간단한 지침들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잘못된 의도의 결과를 겪어내느라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약초나 의식 등을 통해 현존에 대한 자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도구들은 길 자체가 아니라 길 위에 세워진 표지판에 불과하다. 주술 치료사를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이런 도구와 의식, 의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을 나의 우군으로 느끼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여태껏 잊어왔던 무엇을 상기해내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일별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만인을 위한 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만인을 위한 길의 메커니즘은 모든 사람의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내면의 설계도, 의도의 청사진 혹은 설계된 천부권의 모습으로 발견된다. 의식과 약물 복용도 현존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고 현 순간의 자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인류의 진화를 위한 많은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고 만다. 그것은 우리가 자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상 속의 현존 경험을 키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용한 한편 우리를 오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각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고자 하는 의지와 자기 규율성을 동시에 발휘하지 않는다면 내면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모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나의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접근법을 통해 다가갈 때만 현존과 현 순간의 자각과의 참되고 열린 관계가 가장 쉽게 맺어진다. 즉, 의식적이고 뚜렷하게 깬 상태에서 그것에 다가가 변함없는 자기 규율과 개인의 의지력을 발휘하여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 순간의 자각을 달성하는 일은 일회성 응급 처방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현존 수업이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다. 현존 수업의 장점은 그 어떤 인위적인 도구나 외부적 활동, 복잡한 의례나 의식, 독단, 신념 따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참된 상태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에 있다. 현존 수업은 주의와 의도를 의식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 과정에 들어가면 대개의 경우 3회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점차 각성시켜서 현존에 대한 자각과 그에 따른 현 순간에 빛나는 자각을 쌓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 어디에 놓여 있더라도 이제 당신은 일상의 세속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은 운명이 우리를 데려다 놓은 현재의 이곳을 떠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존 수업은 또한 변화하는 조건의 세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것은 현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현존은 우리가 현 순간의 자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기능들을 통합시키는데 필요한 상황들을 우리 일상의 적시적소에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 책에 이끌린 독자들 중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처음에는 불편한 신체 증상 때문에 이 모험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나의 고통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내 안에서 찾게끔 만들었다. 나는 이 과정 내부에서 증상을 일으키는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직접 목격했다. 우울증, 공포증, 약물과 알코올 중독, 슬픔, 분노, 두려움, 알레르기, 무기력증을 비롯해 무수한 외면적 징후들을 일으키는 내면의 불편한 말이다. 이 과정은 또한 신체적 부상이 신속히 회복되게 하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진작시키며 요가와 명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련에 활기를 더해준다. 이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현재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이 우리 안에 깊이 억압된 각인된 감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신체적으로 드러나게끔 만드는 원인은 이 같은 통합되지 못한 감정이 일으키는 혼란한 정신 상태이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 불편은 결국 질병이라는 증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현존 수업은 우리의 감정적 차단 상태를 통합할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떠맡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다. 다시 말해, 현존 수업은 의식적으로 어른이 되는 길이다. 감정 통합을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나면 우리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선물은 흔히 경험하게 되는 증상의 완쾌가 아니라 자기 삶의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책임을 스스로 온전히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현존에 친숙해지고 현 순간의 자각을 쌓아가는 것은 그 끝을 짐작할 수 없는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이다. 나에게 이 여행은 원주민 한증막과 페요테 선인장 체험을 통해 처음 시작하던 때와 마찬가지의 친밀한 울림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여행은 우리가 삶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주는 존재 방식을 일깨워준다. 이 여행은 우리로 하여금 분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들에 빠져드는 대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자각하도록 이끌어준다. 하지만 우리가 현 순간의 자각으로 들어서는 자신의 여행을 의식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현존의 경험은 세속적 일상의 요구와 혼란에 가려진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현존에 대한 경험적 자각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 방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현 순간의 자각에 들어서면 우리는 현존의 심오한 능력을 모든 상황과 일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존 수업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을 자각하기를 권유하는 하나의 초대장이다. 이 수행법은 현존으로 하여금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만유에 대한 깊어진 자각으로 이끌게 한다. 현존 수업은 삶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선물한다. 그러니 책이든 이 과정이든 서두를 필요는 없다. 되도록 빨리 이 과정을 끝내겠다는 조급한 생각으로는 이 과정에서 얻어야 할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지금과 다른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을 찾았고 당신 안에 고스란히 다 있다. 현존 수업은 당신이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해보고 확증할 기회를 줄 것이다. 나는 고통스러운 신경질환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감정 상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현존과 친해짐으로써 그리고 내면의 아는 자가 현 순간의 자각으로 들어가는 나의 가이드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당신에게도 이런 무한한 능력이 내재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본래 모습의 일면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얼마든지 이런 존재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온전히 책임지라는 권유를 이미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마법과 같은 신비한 여행이 당신에게도 축복을 내려 삶의 모든 경험의 질을 높여줄 것을 믿는다. 오늘날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현 순간의 자각은 미지의 변경이자 개인의 해방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이다. 그리고 현존은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 여행을 계속하도록 이끌어주는 신뢰할 만한 안내자이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호기심 많은 탐험가이다. 앞으로 안으로 위로 끊임없이 헤치고 나아가는 탐험가 말이다. 자신에게 이 선물을 준 당신께 감사한다. 따뜻한 가슴으로 마이클.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